자, 오늘은 몇 쪽이지? 15쪽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습 감독인데 교무실에 앉아서 조용히 촬영 중입니다. 자, 오늘 풀이도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풀었던 2점짜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고 오늘 유형들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어야 앞으로 좀 문제를 많이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조금 더 어렵거나 응용이 됐을 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쌤이랑 같이 좀 열심히 풀어보고 여러 번 풀어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반드시 질문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스키 선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PQR을 지난답니다. 스키 선수의 속력은 각각 4, 8, 16이다. P에서 Q까지의 평균 속력. 자, P에서 Q까지 지금 이때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겠죠,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평균 속력은 단순히 2분의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거는 상식이니까 어렵지 않게 잘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자,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의 3배다. 자, 뭐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평균 속력을 보기에서 줬다. 그럼 이 평균 속력을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 풀이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쌤이 지난번 풀이 때도 평균 속력이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오면 평균 속력을 많이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기억에서 평균 속력을 구했다라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얘가 2점짜리인 거예요. 이런 말이 없이 니은부터 바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평균 속력을 이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P에서 Q, Q에서 R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정보, 그리고 그때의 속력들 밖에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걸린 시간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이 걸린 시간이란 건 언제 쓰이냐면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혹은 2분의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걸린 시간이 있으면 평균 속력을 활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걸린 시간은 다시 요 시각에서 살펴보면 걸린 시간은 이동한 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풀이에서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자, Q에서 R까지 이때까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평균 속력으로는 바로 이용이 안 되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잘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려봅니다. 항상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4에서 출발해서 Q에 왔을 때는 8, 나중에 R에 왔을 때는 16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얘네들이 가속도가 똑같아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이 가속도가 일정하면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4에서 8까지 속력 변화량이 4죠? 속력 변화량이 4일 때 걸리는 시간을 T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8에서 16까지는 속력 변화량이 8이니까 당연히 이때보다 시간이 2T만큼 2배 더 걸릴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2T가 더 추가돼서 이때는 총 3T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같은 시간 동안 속력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뜻. 반대로 속력의 변화량이 같으면 가속도가 같을 때는 걸린 시간도 똑같겠구나. 그러면 속력의 변화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걸린 시간도 2배 걸렸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 4에서 8만큼 속도가 4만큼 변하는데 우리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예상해보면 8에서 16만큼은 8만큼 변했으니까 이때 T보다 2배 더 되겠죠. 그럼 속도 변화량도 2배니까 걸린 시간도 2배. 그래서 요만큼은 T, 요만큼은 2T겠구나. 그래서 총 3T의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데는 8에서 16까지니까 이때 걸린 시간은 2t. P에서 Q까지는 아까 전에 4에서 8까지니까 t. 그래서 걸린 시간은 2배가 되겠습니다. 땡. Q와 R 사이의 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의 4배이다. 아까 전에 이제 평균 속력 이야기했는데 이거 이게 T랑 3T니까 사실 이거를 면적을 얘네들의 면적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이동 거리니까 이 면적을 직접 구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높이도 T, 2T로 나눠져 있으니까 실제로 이 면적들을 구해서 비교해봐도 됩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쌤은 여기서 이제 그 거리 팁을 좀 주고 싶어서 걸린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전체 이동 거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Q와 R 사이의 거리는 Q와 R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거리 1이니까 S1이라고 해볼까요? 거리는 Q와 R 사이의 평균 속력은 8하고 16이니까 12겠네요. 곱하기 시간은 2t 걸렸어요. 그래서 24t만큼 이동한 거고, P와 Q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S2라고 하면 P와 Q 사이에는 아까 전에 평균 속력은 4에서 8 사이니까 6이고 걸린 시간은 t입니다. 그러니까 S2는 6t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24t였고 그러니까 총 4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할 때는 직접 이렇게 이제 각각의 면적을 구해서 몇 배가 되는지 찾아봐도 되고, 평균 속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념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 것도 반드시 연습을 해보고 두 방법 다 해보기를 쌤은 추천합니다. 다음 10번 그림과 같이 직선상에서 시간 t가 0일 때 P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Q를 지난 다음에 t 10초일 때 R을 40m/s의 속력으로 지난다. P에서 Q까지는 이때는 등가속도, 이때는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자, 문제가 정확하게 이게 일정한 운동도 아니고 또 애매하게 운동을 하니까 이럴 때는 항상 시간 속도 그래프를 활용해 봅시다. 이번에도 시간 속도 그래프를 활용해 보면 P에서 Q까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대요. 근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때 40m/s가 될 때까지, 속력이 40m/s가 될 때까지 속력이 증가하고, 그때부터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40에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10초.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요때가 몇 초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모르네요. 그죠? 왠지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 문제를 안 풀었어도 왠지 그런 느낌이 막 오지 않나요? 와, 이걸 꼭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물리에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이 총 이동 거리가 240이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240이 되겠구나.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4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 해서 요거 20t. 요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10-t 곱하기 40. 요 사각형이 되겠죠? 요 두 넓이를 더한 게 24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t 더하기 10-t 빼기 40이니까 400 40t. 이게 계산한 게 240이어야 되는구나. 얘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20. 오른쪽으로 넘기면 20t는 160. t는 8.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t가 8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는 8초일 때 요만큼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이 8초. 그러면 나머지 등속도가 2초. 해서 총 10초 걸렸겠구나 라는 걸 찾았네요. 그래서 8초일 때 Q를 지나게 된다 라는 거 맞게 되고, 다음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 Q까지 운동하는 동안이 요 8초 때까지니까 가속도의 크기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요. 8분의 40 하니까 가속도는 5야. 틀렸고, P와 Q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 P와 Q 사이의 거리는 요 넓이네. 48에 320, 160, 총 24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구해봐도 80 이렇게 나올 테니까 거리가 2배가 된다. 얘도 맞겠습니다.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속도 잘 기억해야 되고, 문제에서 어떤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 시간 속도 그래프로 문제를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해줘야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는데 요거는
쌤이 자석 감독이니까 출석 체크를 하고 와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로 통과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Q랑 R도 지난다. R을 지날 때 자동차의 속력은 5V이고 P와 Q 사이의 거리, Q와 R 사이의 거리는 각각 D, ED이다.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도 명확하게 일단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V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나중에는 5V가 나중에는 5V가 된답니다. 요런 정보. 그 다음에 Q까지 갔을 때는 D, 요만큼의 넓이가 D일 거고, 그 다음에 요까지 다 갔을 때는 요만큼이 ED, 총 3D가 되겠네요. 자, 요런 정보가 있어. 근데 이 시간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때의 속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럴 때는 단순히 모든 걸 다 해결해서 해결한 다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조금 이제 접근의 힌트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Q를 지날 때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래요. Q를 지날 때의 속력은 아마 이때일 것 같은데, D만큼 가고 났을 때 이때의 속력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의 속력 모르니까 V-라고 해봅시다. 이때의 속력 V-라고 해봤고, 그러면 일단은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라는 단서도 있고, 이때의 속력이 V, 이때는 V 다시, 그리고 이때는 OV, 이런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P와 Q 사이의 거리랑 나중속도, 처음속도, Q와 R 사이의 거리랑 나중속도, 처음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리랑 나중속도, 처음속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법칙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봐야겠구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고 떠올려 보면, 자,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P와 Q 사이에서 우리 뭐 쓸 거냐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걸 쓸 겁니다. 그래서 P하고 Q 사이에 EAD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Q와 R 사이에서는 EAED, 이동거리가 ED니까는 5V의 제곱, 25V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구나 라는 두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요게 계산하면 4AD가 되고, 여기는 2AD, 여기는 4AD니까 요 식을 2배 하면 4AD가 되겠네. 그러면 요 식을 2배 해보면 4AD는 2V-의 제곱 마이너스 2V 제곱식, 이렇게 될 거고, 4AD가 똑같으니까 요 두 변도 똑같겠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V-의 제곱 빼기 2V 제곱은 25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얘 요로 넘기면 27V의 제곱은 얘 요로 넘기면 3V-의 제곱이 되겠네요. 3 하면 9. V-의 제곱은 9V의 제곱이니까 V-는 3V겠구나. 요때가 3V겠구나. 그러면 Q를 통과할 때 요때 V-는 3V겠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억도 틀렸다는 걸 찾았습니다. 이게 3V니까. 자, 그 다음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걸린 시간 나와 있고 또 걸린 시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V, 3V, 5V를 아니까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 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과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평균 속력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니까, 걸린 시간은 평균 속도분의 거리로, 평균 속도, 왜 안 지어지나? 평균 속도분의 거리로 구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P하고 Q 사이에 걸린 시간,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 T1이라고 해봅시다. T1. 이때 걸린 시간은 이때의 평균 속력 V랑 3V인데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평균 구하면 된다고 했죠. 2V 분의 거리 D, 이게 T1이겠구나.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 T2라고 해봅시다. T2는
평균 속력 3V에서 5V가 됐으니까 평균 속력은 4V일 거고, 그 다음에 거리는 2D. 약분하면 2V분의 D. T1이랑 T2가 값이 같네. 그러면 요때 걸린 시간이 T 똑같겠구나. 그래서 둘이 걸린 시간이 똑같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걸린 시간 뭐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도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2까지 해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 해봅시다. 그럼 총 2t라는 시간 동안 속도는 5v에서 v까지 4v만큼 변합니다. 그래서 t분의 2v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v는 있는데 t는 없어. d로 나타내래. 아, 그러면 이 시간을 또 없애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대한 정보도 얻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려면은 아까 전에 요 그래프에서 자, 요만큼 t라는 시간 동안 가면 총 d라는 거리만큼 이동하게 되고, 이때 평균 속력은 2v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시간은 다시 평균 속력분의 거리. 평균 속력은 v에서 3v만큼이니까 2v. 그 다음에 거리는 d만큼 이겠구나. 그럼 요거를 요 자리에 대입하면은 d분의 2v가 되니까 d분의 4v 제곱이 나오겠네요. 근데 d분의 8v 제곱이 된다라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균 속력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잘 다루는 그런 연습,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연습,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적용할 수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적용돼야 되는 생각보다 꽤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좀 잘 다룰 수 있으면 다양한 유형이나 좀 어려운 유형에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자주 나오는 유형이죠. 자, 그림과 같이 시간 t는 0일 때 a가 15m/s로 p를 지나는 순간에 정지했던 b가 출발한다. 6초일 때 동시에 지나간다.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4배. 그러니까 얘의 가속도의 크기가 4배 더 크다. 그럼 이때 얘의 가속도를 a, 얘의 가속도를 4a라고 하면 되겠네요. 가속도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고 했으니까 얘는 정지해 있던 게 점점 빨라져야, 빠르게 달리고 있던 애가 느려져야 둘이가 동시에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가속도가 플러스일 거고, 얘는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마이너스 가속도를 갖겠구나 라는 정보. 그래서 A는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B는 속력이 점차 증가한다 라는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제 각각의 속력도 구하고 가속도도 구하고 거리도 구해보래요. 그러면 다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면은, 자, A는 처음에는 15라는 속력에서 출발해서 6초가 지났을 때 정지하진 않았어. 정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가 됐을 텐데, 이때 우리 속력은 뭔지 몰라요. 이렇게 V가 되겠구나 라는 정보를 일단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B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정지해서 출발해서 6초가 지났을 때는 가속도가 4배니까, 기울기가 4배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때는 여기 하필 또 겹쳐져 있네. 이때의 속도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건 V-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했구나 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 1번, 둘의 이동 거리가 똑같아요. 6초 뒤에는 6초 동안 A나 B나 이동한 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요 A나 요 B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겠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가속도의 크기가 4배라고 했으니까, B가 4배 더 크다고 했으니까 B의 기울기가 4배 더 크다, A보다 라는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 1, 2번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1번 그래프 A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사다리 꼴이니까 V 더하기 아랫변 15 곱하기 높이 6 나누기 2니까 3. 이게 A 그래프 아래의 넓이고, B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6V-2분의 1이니까 3V-. 여기 둘이가 같아야 된대.
33 약분하면 V-는 V 플러스 15구나 라는 정보. 그래서 이 V-는 V 플러스 15구나 라는 정보를 일단 얻었습니다. 그래서 V-라는 두 개의 문자에서 V만 쓰이는 한 개의 문자로 줄였습니다. 이 하나의 식을 통해서. 식 하나의 문자 하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B의 기울기가 A보다 이제 4배 더 커야 되니까 기울기 한번 구해봅시다. 자, B의 기울기는 6분의 V 플러스 15예요. 맞죠? A의 기울기는 6분 X 변화량 6분의 15 마이너스 V예요. 기울기. 근데 B의 기울기가 4배 더 크다고 했으니까 A의 기울기에 4배를 해주면 둘이는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날리고 V 플러스 15는 60 마이너스 4V 넘기면 5V는 45 V는 9구나. 끝. 얘는 9 얘는 9 플러스 15니까 이거는 24구나. 이러면 모든 단선을 다 구했네요. 자, Q에서 A의 속력. Q가 도착했을 때 A의 속력이니까 도착했을 때 A의 속력은 9 맞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 기울기 찾으면 되니까 6 변하는 동안 24 변했네요. 기울기 4니까 가속도 4 맞고, P와 Q 사이의 거리. 둘 다 똑같은 거리를 움직이니까 넓이 구하기 더 쉬운 얘의 넓이 구해봅시다. 6 곱하기 24 곱하기 2분의 1 12 72. 그래서 이동 거리도 72구나.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룬 유형들은 쌤이 생각했을 때는 시간 속도 그래프, 등가 속도 운동, 평균 속력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유형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연습을 하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혹시 다른 풀이 방법으로 풀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다양한 질문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언제든지 쌤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6반 애들보다 5반 애들이 더 많이 듣고 있어서 쌤이 약간 속상하긴 한데, 그래서 앞으로 쌤이 5반 애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예쁘게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리 공부 화이팅!